근데 이제 요즘 또 아이들의 실기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추천 기록으로 봤을 때는 8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입시 요강을 분석하는 남자의 이쁜남 김민중 선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170대 1을 기록한 한양대학교 수시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네요. 기분 축 처지지 않게 이 영상으로 도움 많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경쟁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지난해 무려 170대 1을 기록해서 올해 몇 대 몇이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면서도 뭔가 떨리면서 이거 설마 200대 1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기의 경험차 이렇게 지원해보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요. 한양대학교 스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오늘 입시 요강을 분석하다 보면 이렇구나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정보부터.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네, 15명 뽑아서 경쟁률 완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2명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전형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저도 참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실기로만 100% 네,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안 보고 성적에 대한 건 전혀 안 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실기 100%라서 모두 다 한번 지원해보자. 야, 이 한양대학교를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하시는데요. 아무쪼록 그만큼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고요. 보통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또 한양대학교 많이 지원하니까 실기는 못하면 거의 어렵겠죠.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한양대학교가 바보가 아닙니다. 실기로만 선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수능 최저를 봅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택 2, 합 6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국수, 영, 탐 중에서 2과목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쳤을 때 6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건 뒤에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기고사는 이제 4종목 보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 매디스볼 던지기, 10m 왕못 달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5m 왕못 달리기가 부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정말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어떤 종목들을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실기였던 25m 왕복 달리기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3종목만 봤었는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4개를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학교에서 실기고사 정도로 또 하나 뺄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4종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작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요. 모집 인원이 2명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작년에 13명 뽑았던 걸 15명으로 이제 늘렸는데 그 2명 는 게 뭘 대수예요 이럴 수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죠. 무려 170대 1을 기록했는데 이 2명이 늘어났다면 아주 경쟁률 완화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친구들한테도 희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신 지원해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소개드렸었죠? 수능 최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영어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반영하면서 이제 다른 과목을 더했을 때 7등급 이내였어요. 수능 최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에서 6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과목은 이제 꼭 영어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 대부분 다 3등급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탐구 이렇게 했는데 혹은 탐구를 안 하는 친구들도 나 국어 열심히 해서 국어 4에 영어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어 불수능. 국어가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국어 5에 영어 3 이랬던 친구들은 이제 다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도 작년에 있어요. 적지 않은 수가 있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그 친구가 아이고 슬퍼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영어를 이제 필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택 2.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조합은 탐구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탐구 한 과목만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영어 3에 탐구 한 3등급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괜시리 이렇게 좀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영어와 탐구를 활용해서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25m 왕복 달리기가 이제 부활했다는 겁니다. 25m 왕복 달리기가 부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바로 실기의 변별력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25m 왕복 달리기는 사실 실기 변별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잠깐 또 소개하겠지만 남학생이 37초, 여학생이 이제 44초가 만점이거든요. 아유 선생님 저 열심히만 준비하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25m 왕복 달리기가 사실상 부활됐다라는 건 작년 대비 실기의 변별력이 더 많이 올라가서 경쟁률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올해 실기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한양대학교 달려나가면 되겠는데요. 내신은 안 보니까 실기로 바로 이제 넘어가면 되게 좋겠습니다. 실기 먼저 만점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볼 텐데요. 작년과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제자리 멀뛰기 3m, 여학생 2m 50이고요. 유난히 메디스볼 던지기가 좀 높습니다. 12.6, 9.8, 10m 왕복 달리기 8.5, 9.1. 그다음에 25m 왕복 달리기가 부활되면서 37초, 44초로 이렇게 이제 확정. 작년과 바뀐 게 없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급간당 뭐 3점씩 이렇게 표기는 돼 있긴 한데 어차피 실기가 100%이기 때문에 이거를 1감, 2감, 3감, 4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밑에도 쭉 있는데요. 사실 수시에서는 이 밑에 기록이 나오면 사실상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이제 5cm씩 이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디스볼 던지기는 0.4씩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왕복 달리기는 0.1초씩 떨어지고요. 왕복 달리기는 1초씩 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메디스볼 던지기가 상당히 좀 변별력이 높아서 메디스볼 던지기를 좀 잘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추천 기록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게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만점 제가 소개를 드려놨는데 짠!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을 맞고 가라 드리고 싶어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 그러니까 사실상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좀 못하고서는 수시를 합격하기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장 여러분들 기다렸었던 메디스볼 던지기는 그럼 얼만큼 해야 되는가? 자, 공개를 드리면요. 자, 11.4, 8.6. 자, 11.4, 8.6 이렇게 하게 하면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즉 3감 하라는 뜻입니다. 메디스볼 던지기는 3감 안에 목표를 해라. 자, 그러면 메디스볼 던지기 다음에 이제 10m 왕복 달리기는 스타트에 관련된 좀 민감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매년 실기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니까 안정적으로 뛰고 오는 것을 굉장히 추천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10m 왕복 달리기는 8.7초, 9초 3. 2감 안에 하라 이 얘기입니다. 2감 안에. 그러니까 남자 만점이 이제 8.5초, 여학생 9.1초니까 0.2초 정도 여유를 두고 2감 안에만 해라. 만점 목표로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실수 유예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25m 왕복 달리기는 1초당이었죠? 40초, 47초.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25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감, 1초니까 3감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안정적인 기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만점, 그 다음에 여기서 3감, 2감, 3감이니까 총 8감 안에만 들어간다면 웬만해서는 합격권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한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면은 이제 벌써 한 3년 전 얘기죠. 3년 전에 봤을 때는 그때 이제 25m 왕복 달리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보통 한 10감에서 한 11감 정도 내에서 합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아이들의 실기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추천 기록으로 봤을 때는 8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쁜 남이 소개하는 이제 추천 전략으로 한번 좀 가볼 텐데요. 자, 첫 번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었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을 목표로 해라. 무조건이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8감이나 뭐 9감이나 10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 드렸지만, 내가 메디스볼 던지기랑 왕복 달리기 이런 거 너무 잘해. 근데 내가 제자리 멀리뛰기만 못해. 이래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 제자리 멀리뛰기는 만점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는 기왕이면 만점을 목표로 해라 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요, 10m 왕복 달리기의 파울을 유의해라. 야, 이거 스타트가 되게 민감한 것도 좀 있어요. 작년 정시나 이제 수시 때 보면 또 의외로 또 10m 파울 그렇게 잡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예전에는 또 민감하게 잡았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스타트에 대한 기준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예측 출발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재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2감 정도, 8초 7 정도 뛰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괜히 실수하게 되면 바로 불합격으로 이어지니까 아무쪼록 파울의 실수에 유의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수능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수능 최저를 준비해라. 아까 얘기했죠.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택 2 해서 합 6입니다. 작년 7에서 6으로 어떻게 보면 쉬워졌다, 다양한 과목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쉬워졌다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불합격하는 친구들 올해 다수 나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줬으면 되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가 한양대 스과를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정시를 병행 준비해라.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차피 작년에 수시 경쟁률이 170대 1이었고요. 정시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내외로 됐었는데, 저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들어가든 수시로 들어가든 사실 수시 아이들이 실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정시가 의외로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국어 3에 예를 들어서 영어 3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거 사실은 정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정시까지 병행을 준비하면서 수시를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이유는 작년에 13명밖에 안 뽑는데 2,000명 넘게 지원했었던 이유가 바로 정시의 실기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지원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경쟁률이 100대 1이야, 200대 1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시에서의 실질 경쟁률은 저는 항상 3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니까 우리 정시까지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양대학교 스과 대비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양대학교 스과 수시편 준비한 것들 다 브리핑 드렸는데요. 언제까지나 한양대학교 스과 실기 정말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하지만 수시가 사실은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동국대학교나 한양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시를 병행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가져갔으면 되게 좋겠고, 한양대학교 뭐 수시든 정시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김민중 최대식 컨설팅을 통해서 1대1 컨설팅 받아보셔도 좋겠고요. 작년에 합격자 정보나 혹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되게 좋을지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한다면 전국의 패스트체대 입시에서도 상담 가능하니까 방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대학들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